이 한동훈 대표의 이렇게 강한 쇄신 요구 내용을 놓고요. 당 내의 최고위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냥 덕담을 한 것이다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란을 일으켜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똘똘 뭉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쇄신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임기 후반기의 길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왜 당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보호해주지 않느냐고 서운해합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하고 반대가 70%를 넘는 이 끔찍한 현실을 언제까지 모른 채 할 것입니까? 어떤 악재가 터져나오든 당정 갈등이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지금 저 자리가요. 앞부분에 저희가 들려드렸던 대통령실을 향해서 강한 어조로 한동훈 대표가 3가지 요구사항을 말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두 최고위원이 다른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분란 만들지 말자. 한쪽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냐. 어떤 악재가 나오든 입 닫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한 이후에. 맞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는 공개 파트가 있고 비공개 파트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고위원들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대안 제시에 대해서 그 갈등을 노출하는 걸 마다하지 않는 국면까지 국민의힘이 온 겁니다. 네. 지금 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부분은 더 이럴 때일수록 원내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당대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똘똘 뭉치자. 왜냐하면 김민전 전 최고는 뭐 특별감찰관이든 뭐 특검이든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원내 사령탑은 한동훈 대표 당신이 아니다라고 직격하기도 했던 정치인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갈등 국면을 이 봉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네. 취임 100일 기자회견할 때 언론들이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무늬만 거리두기라고 했어요. 왜? 강론이 빠졌으니까요. 지금 특별감찰관 한다는 걸 국민들이 용납하시겠습니까? 특검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든지, 심지어 본인이 이야기했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국민의힘 지지율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동력에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의 이 일성도 이런 맥락에서 상당히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쇄신을 요구하고 지금 참모진들 다 바꿔라 이렇게까지 요청을 한 불과 몇 초 후에 두 최고위원이 다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계파 갈등 아니냐라고 오늘 얘기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 원래요. 서울을 안 가본 사람들이 네. 서울에 가면 남대문하고 써 있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네. 숭례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실제로는 지금 그런 격인데요. 제가 오늘 저 최고위원 회의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가 왔습니다. 네. 계파 갈등이라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김민전 최고위원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의미 있게 보는 지점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 대단히 깊은 그 존경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그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도 단합을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실은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국면 전환용으로 뭘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된다는 취지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그 김민전 최고위원 한 분의 발언을 가지고 계파 갈등이 있다 이렇게 네.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요. 국민의힘에는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하면 최고위원들이 총 9분 계십니다. 그중에서 김민전 최고위원께서 그런 말씀도 하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좀 해설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봐서 숭례문을 남대문이라고 그랬네요. 안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현장에 계셨던 분이 직접 또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 관련되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단 상임 고문단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고요. 또 권영세, 오세훈 시장 포함해가지고 중진들이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갖고 또 입장을 표명했어요. 거기서 나온 얘기는 아주 똑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결자 해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에서는 당의 화합을 가져가고, 아하. 그리고 대야의 그러니까 야당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공세에 대해서 협력해서 이걸 막아내라는 요구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공통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김준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통령실의 결자 해지 부분을 좀 강조한 것이고, 네네. 또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의 화합이나 대야 공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지 이게 뭐 크게 상충되는 의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해야 될 역할 그리고 또 당에서 해야 될 역할을 다 병행해서 앞으로 좀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자는 전체적인 분위기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밖에서 막 계파 갈등이니 하면서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도 몇 분이 얘기하시더군요. 자, 한동훈 대표는요. 지금 현재의 상황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 브로커들에게 정치인들이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켜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끄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당은 지금 문제되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단칼에 잘라낸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명태균 씨와 크고 작게 연관된 정치인들이 지금 계속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다 여당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당 정치인들이 굉장히 속으로 불안에 떨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한동훈 대표는 저렇게 수사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일단 깨끗하고 지금 연관성이 없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본인은 그렇죠. 지금 명태균 씨가 과거 이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왔었는데 결국 이제 그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의 손을 붙잡고 중앙 정치까지 인도해서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만났고 또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또는 뭐 이준석 당대표 뭐 여러 사람들 지금 이 그 국민의힘에서 유력하다라고 하는 정치인들 중에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명태균 씨를 안 만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중앙 정치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상황과 관련이 없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은 동의를 해요. 네. 그러나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사해야 된다. 네. 그럼 이 수사를 어디까지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과연 창원지검 차원에서만 맡겨놔서 가능할 것인가? 아하. 지금 이 정도 되면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오던가 아니면 네.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야 되는 정도의 사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네. 아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수사가 그런 정도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지 뭐 검찰한테 수사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일단 이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이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일단 한동훈 대표 당이 중심을 잡고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특히 이 부분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권력자에게 할 말 했고 부적절한 문자는 답 안 했고 과거와 달리 잡음 있는 공천 시도는 가차없이 잘라낸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당이 중심을 잡고 변화 쇄신을 이끌겠습니다. 하나하나 해나가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잖아요.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충분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치가 대드라이브를 말할 만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는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제가 소통한 많은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당원들, 중진 의원들 그리고 원로들의 생각도 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그래요. 뭐 계파 갈등 없이 당 내에서 대통령실의 역할과 여당의 역할을 병행해서 잘 추스리겠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지금 요구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수용하면은 이게 모양새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게 수용할 가능성은 있나요? 만약에 수용을 안 하면
또 당정 갈등 갖고 야당에서 공격하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대통령실에서 그 요구를 수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것은 한동훈 대표 개인의 요구가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범국민적인 요구입니다. 그것을 한동훈 대표가 수렴해서 공개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워딩이 왜 계속 점점 더 강해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민심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은요. 제때 반응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반드시 이자가 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자는 복리로 붙고 민심의 이자가 붙기 시작할 때는요. 그 기한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국민과의 계약서에는 기한이 명시적으로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기한을 넘기면 반드시 복리로 이자가 붙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과감한 조치로 민심에 응답해야지만이 복리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국민의 뜻이니까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걸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계속 요구할수록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충돌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충돌이나 어떤 요구가 더 지금 무의미한 상황이고 지금 봤을 때 이제 대통령실도 저는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지금 할 거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음가짐인데 저는 대2의 대선을 치른다 이 생각으로 좀 지금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이 대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19%인데 그 당시에 지지율이 낮을 때 아니면 위기가 왔을 때 이준석 대표와도 화해를 하고 또 김건희 여사가 사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국민과의 소통이거든요. 근데 그 소통에 대해서 지금은 전면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그 소통이 일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그 당시 했던 게 자유, 공정, 상식 이런 기치를 내걸었단 말이죠. 그런 대국민과의 약속을 지금 이제 하나씩 이행하는 거 또한 그러니까 국민과의 소통에서 직접 나서는 부분 하나 그리고 경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이슈를 풀어나가는 이 정책적인 부분 하나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제 곧 나설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더 뭐 이렇게 충돌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나온 상황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실을 향한 강도 높은 요구사항 이 얘기를 계속 나눠봤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당정 지지율 모두 상황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해당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모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당정 동반 최저치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국민들의 뜻, 국민들의 마음이 담긴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